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네.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 조의를 표하는 만큼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다는데요. 근데 이 조기 다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깃발을 보면 깃면이 있죠. 그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깃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려서 달면 최고라고 하네요. 네, 물론 집집마다 요즘 태극기를 개양하는 집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올바르게 잘 개양하셔서 더 의미 있는 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충북 오늘은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의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은 최윤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앞서 말했듯이 제64회 64번째 현충일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건 그동안 무심했던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그 뜻을 기리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이런 의미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충북 오늘은에서는 현충시설의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이들의 영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먼저 죽은 열사, 적과 싸우다 죽은 군인이나 경찰. 그들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저는 그 과거를 마주하는 첫 번째 장소로 3.1공원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충일이 어떤 날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다 정도는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한번 과거를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가냐고요? 아니죠.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충북항연구소의 김양식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제가 과거를 만나러 가보겠다고 오늘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오늘 이곳 3.1공원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3.1공원은 그 대표적인 우리 청주 지역 현충시설이죠. 청주 현충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현충시설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청주 지역 현충시설이 무려 18개나 됩니다. 현충시설은 독립운동시설하고 국가수호시설로 나누는데 독립운동시설이 12개이고요. 국가수호 현충시설이 6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독립운동 현충시설이 바로 이곳 그렇죠. 3.1공원인 것 같고 대표적이죠. 네, 국가수호 현충시설은 6개나 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곳으로 오늘 가보시죠. 청주의 대표적인 국가수호 현충시설, CJB에서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이 동네 사는 분들이라면 아마 너무나도 익숙할 곳입니다. 여기는 충원탑이죠. 제가 사실 이 근처 고등학교도 나오고 여기 도서관도 진짜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도 사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곳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제가. 네, 그 일반 그 청주 시민들 거의 대다수가 충원탑이 어딨냐 물으면은 거의 모른다고 답할 겁니다. 독립 그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독립운동사라든가 또는 답사라든가 관련해서 시민들의 발길이 좀 많은데 이 한국전쟁과 관련한 현충시설은 거의 그 발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한테 좀 깨우침을 주시죠. 이건 그 청주시의 그 충원탑인데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그 대표적인 그 현충시설이죠. 주로 이제 한국전쟁에 그 참여했다가 그 전사하신 그 유공자들이 그 이제 신의가 봉한 데이죠. 총 한 3,200여 명이 그 모셔져 있습니다. 충원탑은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1955년 10월 건립됐습니다. 이는 1956년 4월에 제정된 현충일보다도 6개월 정도를 앞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62년 후인 2017년엔 충원탑의 높이와 위패 봉안실을 확장해 3,200여 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몰군경의 유족뿐입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예, 이곳은 6.25 때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곳에는 우리 아버님의 위패도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6.25 전쟁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미리 청소를 해두고 현충일 당일엔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남아있는 이름 한자 한자를 닦아내는 유족들의 심경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괜찮아졌겠구나 싶다가도 불쑥하고 터져나오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성스럽게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아버님 이름이 계신 거예요? 네, 어디요? 여기 곽자운자 영자. 아 여기 아이고 어머니 갑자기 얘기하니까 속상하시구나.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대부분의 유족들은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그 세 글자는 언제나 애처롭기만 하죠. 이름 하나라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사진은 딱 한 장 있어요. 사진. 아버지가 이렇게 안 계시니까 할머니하고 고모들하고 컸으니까 그러니까 현충일 때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그냥 뭐 여럿이 같이 와가지고 친구들 아버님도 계시고 그래 이렇게 해마다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충시설을 찾는 이들은 어쩌다 한번 현충일 즈음에 오는 근처 유치원생들 뿐. 늘 한적하기만 한 이곳이 내가 아니면 이대로 잊혀지고 마는 걸까. 해가 바뀌고 또다시 찾아온 현충일엔 여전히 유족들은 애가 탑니다. 사실 이게 현충시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고 기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을 기려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애국심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와볼 수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찾아오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상당히 좋잖아요. 관리도 잘 돼 있고 일정 부분 공원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단은 시선에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발길이 찾아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가지고 현충의 어떤 의미도 새기고 또 이곳을 공원 삼아서 산책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좀 재탄생했으면 좋겠는데. 형식적인 현충시설이 아닌 기념의 공간으로서 일상 속에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현충시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말씀. 그래서 일상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청주 성안길 바로 곁에 있는 중앙공원. 이곳에 독립운동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중앙공원 안에 비석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비석 여기 많네. 이 비석 중에 현충시설, 현충시설이라는 현충시설로 게 지정된 비석이 있어요. 있어요? 네. 없는데? 현충시설 못 봤는데? 어머니 여기 한봉수 의병장 홍공비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저기 있거든요. 혹시 한봉수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저기 한봉수 의병장 송공비가 있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처음 들어봐요. 여긴 자주 오세요, 이 공원은? 네, 쫄쫄떡 먹으러. 근방이 번화가이자 시청에 자리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절대 적지 않은 중앙공원. 그곳에 자리 잡은 아무도 모르는 한봉수 의병장 송공비는 무척 쓸쓸해 보입니다. 한봉수 하면은 충북의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1907년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잖아요. 근데 그러자 이제 일본 헌병을 진천 문백에서 3명씩이나 사살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의병진 한 3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청주, 진천, 멀리는 이제 장호원까지 의병 투쟁을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 지역에 이 한봉수에 대한 현충시설이 무려 5개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송덕비인데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곳에 자주 오지만은 이 비문을 제대로 읽고 가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봉수 의병장의 송공비는 1997년에 건립돼 2002년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이 송공비가 마주한 것은 왜 외면뿐이었을까요?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현충시설의 대부분은 천편일률적인 비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접근성과 함께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비석 형태가 시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선을 끌지를 못하거든요. 좀 더 이런 기념시설 조형물들을
어떤 공공 디자인 그 영역에서 좀 더 대중적이고 그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예술적으로 이 접근을 해서 지나가면서도 그냥 시선을 끌 수 있는 기념 조형물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현충시설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 우리는 그것을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이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된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로 경부선철도 아래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300여 명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그 탄흔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그때 그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박 4일 70시간 동안 주로 어린이 여성 노인이 희생당했고요. 한국 정부가 2005년 6년도에 확인한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여성 노인이 전체 희생자의 72%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오늘날의 아이들이 6.25 전쟁이라는 고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곳. 노근리 평화공원 같은 공간은 충북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원탑이나 위령탑 이런 정도 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제 교육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동 지역에는 안타까운 역사지만 노근리 쌍굴다리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도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 와서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실제 경험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의 공간이라고 해서 마냥 무겁고 슬프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사랑과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노근리 평화공원은 그저 365일 사계절 색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은 과거를 기억하며 돌아갑니다. 꽃이 좋고 나무가 좋으면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노근리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없거나 또 잘 모르시다가도 저희들이 노근리 평화공원에 장미꽃이 아름답고 꽃이 좋아서 왔다가 또 꽃도 즐기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노근리 평화기념관도 돌아보시면서 노근리를 통해서 한국전쟁, 노근리 사건의 그 고난의 역사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고 또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기 위해 나선 길, 그 여정도 어느덧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의 현충시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이 노근리 평화공원이 민간인이 학살된 곳이기 때문에 현충시설로 지정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이 장소를 즐기는 걸 보니까 우리도 좀 이런 식으로 현충시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지켜낸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참 행복하고 사람이 주인이 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산 교육장으로서 우리가 현충시설을 대한다면은 현충시설은 과거의 현충시설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미래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일단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대부분 그 현충시설이 소규모입니다. 여러 현충시설을 그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나의 그 테마형 이 현충 보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답사라든가 또는 어떤 그 역사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방치된 현충시설이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은 도내에 상당히 많은 그 현충시설이 외면받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현충시설이 되지 않을까요? 현충,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높이를 드러내는 것이 그저 높은 탑과 비석을 세우는 것은 아니겠죠. 현충시설의 변화는 현충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될 겁니다. 네,
충원탑 또 그리고 한봉수 입영장의 송공비. 사실 청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는 현충 시설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걸 너무 무심하게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 게다가 춘공비에 3,200여 명의 이 위패가 모셔 있다는 것도 몰랐고 또 그렇게 자주 가던 중앙공원 그곳에 이 독립의병장의 송공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한 것도 있지만 그저 그곳에 비석 또 탑을 세워만 놓고 그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현충시설이 별도의 발굴 과정이 없이 유족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 바로 선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선정을 하고 이 현충시설을 만드는 게 그저 탑이나 비석을 세우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니라 네. 그 뜻을 제대로 기리는 그 방법을 살펴보는 게 진정한 현충시설의 의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충북의 현충 시설이요. 그 노군리의 평화공원 있잖아요. 네. 그런 공간처럼 사람들이 무언가 일상 속에서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거듭날 수 있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다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